여러분들은 평소 음악 듣는 스타일 어떠세요? 꽂힌 음악 한 곡만 무한반복해서 듣는 사람, 나도 가수다, 따라 불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면 나만의 플레이리스트가 따로 있는 사람. 이렇게 음악을 듣는 방식은 다 달라도 음악계 핫 이슈는 놓칠 수 없겠죠?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봅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예쁘게 머리 펌을 하고 오셨어요. 아, 머리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다. 그럼 거의 설인과 다름없다. 그런 판단하에 또 봄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마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시는 분들도 민재 씨한테 뉴 헤어스타일 어떤지 댓글도 또 남겨주시고요. 오늘 밖에 날씨 좋죠? 네, 날씨 좋더라고요. 사실 이맘때면 흔히 연금곡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벚꽃 엔딩이랄까, 아니면 봄이 좋아, 왜 또 봄이야, 등등등 그런 봄 노래들 신청곡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번에는 봄 노래 신청곡들이 요즘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게요. 지금 꽃놀이 갈 기분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각종 축제들도 취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네이버의 음원 서비스 바이브라는 이 서비스가 사용자들 실제로 들은 음악 저작자들에게 저작권료가 갈 수 있도록 음원 사용료의 정산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거 정확하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9일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네이버의 음원 서비스 바이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음원 사용료의 정산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음원 사이트는 전체 음원 재생수에서 특정 음원의 재생수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계산해서 음원 사용료를 정산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네이버에 따르면은 이 방식이 아티스트 입장에선 손해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이 딱히 어떤 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티스트 입장은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내가 음악을 들은 그 가수에게 내가 음원 이용한 그 이용료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플랫폼의 절대 재생 규모와 각 음원의 재생 규모를 비교해서 그 비율대로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인디 음악이라든가 소규모 창작자 혹은 탑 100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수들, 그런 음악을 찾아 듣는 이용자들의 이용료는 창작자들에게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비율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는 탑 100밖에 지금 만약에 조현지라는 가수가 있는데 제가 조현지라는 가수의 음악을 100곡 들었다. 그럼 그 100곡 들은 사용료가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특정 인디 가수 음악을 좋아해서 반복 재생을 해도 전체 사용자의 음원 재생 비율과 비교하면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음원 사용료가 합당하게 지불되지 않는다. 즉 인디 뮤지션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차트 안에 들으려고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네이버가 바이브라는 서비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건 거죠? 네이버 설명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각 사용자가 들은 음악의 원 창작자에게 바로바로 사용료가 지불될 수 있도록 정산 방식을 바꾸겠다. 그런 거고 현재 이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크기나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시도 자체가 참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조현지 음악 들었으면 이용료가 조현지에 가는 게 맞잖아요. 과거 CD 시대나 음원 다운로드 시대에는 그 해당 가수에게 직접 지불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때도 유통사를 비롯한 중간 단계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처럼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비교적 명확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트리밍 시대로 전환되면서 스트리밍에서 비롯되는 수익이 현저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초대박을 거뒀을 때 9주 동안 1위를 했음에도 음원 수익이 3,6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 자료가 나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벌써 8년 전이니까 디지털 음원 시장의 수익 구조 문제는 거의 10년 가까운 지금 문제거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꽤 있잖아요. 네. 요게 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하나하나 바뀌어간다면 또 음악을 직접 하는 아티스트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야 조금씩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네. 걸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네이버가 제시한 그런 배분 방식이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자리를 잡을 때 좀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근데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음원 사이트 사용자 중에 바이브를 사용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네. 전체 사용자 중에 82%가 음원 서비스 탑3, 그러니까 멜론, 지니, 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업체들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따라와줘야 바뀔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죠. 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나 핀란드 뭐 이런 데서는 이 이용자 중심의 수익 배분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업체의 변화도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이브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조금 우려되기는 하지만 요런 또 서비스 뭐라고 할까 배분 방식이 네네. 좋다라고 인식이 되면 많은 이용자들이 바이브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팬들이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뭐 탑3 서비스 업체인 멜론, 지니, 플로드도 이제 정산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좀 그런 변화도 지켜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 몇 주간 코로나19 사태 얘기하면서 뭐 공연이 취소된 사례, 페스티벌이 취소된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좋은 신곡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관객이 직접 극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뭐 극 개봉이 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음악은 음원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은 언제 어디서든 사회와 거리를 두고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곡 발매 자체에는 제약이 크게 따르지 않아요. 네. 물론 뭐 쇼케이스나 프로모션이나 뭐 그런 것들은 차질이 생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코로나19 신경 쓰느라고 좀 챙기지 못했던 좋은 노래들, 좋은 신곡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왠지 좀 솔깃하는데 사실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이렇지만 노래라도 좀 신나는 거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자, 그럼 이제 숨겨져 있던 신곡들 한번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1990년대에 발라드의 황제, 싱어송라이터 신승훈 씨가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게 오리지널 곡으로는 2017년에 냈던 폴라로이드 이후에 2년 3개월 정도만인데요. 올해 신승훈 씨가 데뷔 30주년이래요. 시간 참 빠르죠. 네. 미소 속에 미친 그대,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뭐 이런 노래 시작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사랑, 나를 울리지 마, 그 후로 오랫동안,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I believe 등등 그동안 너무나 많은 히트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앞으로 공개될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근데 앞서 소개한 신승훈표 발라드와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네. 웅장한 대곡지향 편성과 멜로디가 인상적인데요. 신승훈 씨 그 특유의 음색, 부드러운 음색은 그대로라서 반갑더라고요. 근데 노래 제목이 요즘 상황하고도 잘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기도 마치 하네요. 이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네, 그러니까요. 신승훈의 신곡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들어보시죠.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며 버티고 있는 거니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네, 신승훈의 신곡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노래 들으면서 약간 이승철 씨 노래 느낌도 나고요. 저도 처음 들을 때는 이승철 씨 같은 톤이 나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니까 신승훈 씨의 연륜이 느껴지는 인생에 뭔가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가사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이번 앨범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19 사태로 뭐 공연 취소되는 것도 물론
물론이고 요즘에 뭐 음악 방송들도 무관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가수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뭐 신곡을 낸다고 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열심히 준비한 노래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여기 나와서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이야기했던 네. 그 방송문 기사가 나간 걸 보니까는 댓글에 막 속편한 이야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긴 하죠. 당장 사람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뭐 어떻게 공연 얘기하고 영화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뜻 같은데 네. 그래도 아티스트에겐 이게 곧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삭막할수록 음악이 또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대로 모르고 지나가긴 참 아쉬운 좋은 노래들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곡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아이돌 그룹의 댄스팝인데요. 제가 이번 1분기에 들은 아이돌 팝 중에서 가장 흡족하게 들은 노래였어요. 오. 주현지 아나운서 혹시 카드라는 그룹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만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카드 어떤 그룹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카드는요, 예전에 잭스키스나 뭐 핑클 그리고 또 카라 이런 그룹들이 속했던 DSP 미디어의 혼성 그룹인데요. 네. 사실 이전에 뭐 샵이라든가 코요테, 쿨, 룰라 이런 가요계 혼성 그룹이 있긴 했지만 네. 아이돌 시장에서 혼성 그룹은 정말 찾기가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언급해 주신 그룹들은 뭐 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에요. 네, 그렇죠. 카드는 2016년에 데뷔한 4인조 혼성 그룹이고 오. B앱 그리고 제이셉 이렇게 남자 멤버 둘 그리고 전소민, 전지우 이렇게 여자 멤버 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팀은 특이하게 데뷔 때부터 문바톤이라고 하는 약간 중남미풍 하우스 음악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국내보다도 해외 특히 중남미에서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오. 벌써 뭐 월드 투어를 돌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네. 그런데요. 오늘 소개할 곡은 지난 2월에 나온 레드 문이라는 노래입니다. 멤버들의 보컬 호흡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네, 숨겨져 있던 4인조 혼성 그룹 저만 몰랐던 것 그렇게 같기도 숨겨져 하고요. 있진 않았는데 또 저만 몰랐던 것 같아요. 레드문 함께 들어볼게요. Señorita, are you ready? 원해 바로 지금 날 불러줄게 너를 쫓아 어디든지 뛰어드는 것 참 쉬워 얼마든지 깊은 얼음 속 피어난 불빛하는 태양 같아 홀리듯 랄랄라 자꾸 끌려들어만 가 얼어붙을 듯한 공기가 아니 가사에 한국어가 없었으면은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법도 한 네, 그런 팝송 느낌의 같죠. 곡이에요. 네. 카드의 레드문 함께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들어볼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신곡 어떤 노래인가요? 원래는 제가 마지막 곡으로 개봉 예정이었던 디즈니의 실사 영화 뮬란에 새롭게 주제곡이 들어갔어요. 네. 원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리플렉션을 불렀었죠. 그쵸. 이번 영화에서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로열 브레이브 트루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네. 지금 영화 개봉이 기약 없이 밀려가지고 아. 이 노래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따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의 R&B 아티스트 서사무엘의 노래입니다. 네. 지난 3월 11일에 나온 노래인데요. 노래는 포르투갈 출신의 프로듀서 홀리와 함께 만든 노래예요. 제목이 Let Us Talk인데요. 사운드는 참 따뜻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서사무엘이 부르는 노래는 여느 때처럼 산뜻하고 매력이 넘칩니다. 네. 이 노래 전반에 낮은 음의 보컬 샘플이 깔렸는데 서사무엘의 높은 톤 보컬이 이 위에 얹어져서 색다른 감상을 주더라고요. 네. 서사무엘의 Let Us Talk 전해드리면서 우리 민재 씨와는 인사 나눌게요. 뉴스를 품은 음악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